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따라하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시험 유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먼저 받으시면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유의사항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시험 보는 시험은 2010 버전이기 때문에 2010 버전이 맞는지, 과목이 한글 파워포인트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고요.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저장하실 때 위치는 내 문서의 ITQ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시험 보시는 운영체제가 윈도우 7이라면 문서에 ITQ에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답안을 작성을 하실 때 중간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답안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답안 전송을 하시고 나면 감독한 PC로 답안이 전송이 되고요. 작업하시면서 중간에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합니다. 그럼 답안 작성 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크기는 A4 페이퍼로 꼭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슬라이드 개수는 6개입니다. 자, 슬라이드 1부터 순서대로 작업하고 반드시 문제와 세부 조건대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꼭 1번부터 만들란 얘기는 아니고요. 1번에 표지 슬라이드, 2번에 목차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에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에는 표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에는 차트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에는 도형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끔 위치에 있으라는 얘기지, 이 순서대로 꼭 만들란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4번 도형 슬라이드가 제일 편합니다. 그럼 4번 도형 슬라이드를 먼저 만드셔도 되고요. 한 6번 슬라이드, 6번의 도형 슬라이드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6번 도형 슬라이드를 먼저 작성하셔도 됩니다. 1번 슬라이드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 1번 슬라이드를 가장 마지막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의 순서만 맞으시면 되니까 원하시는 슬라이드를 먼저 만드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글꼴, 색깔 및 기타 사항에 별도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슬라이드 크기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출력 확대와 같이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시는데요. 슬라이드 1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생략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6번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적용하시는데요.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꼭 마스터를 이용하여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1번에는 생략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림을 삽입하실 때는 내 문서의 ITQ 픽처 폴더에 가셔서 그림을 삽입해 주시면 되고요. 운영체제가 윈도우 7이라면 문서 ITQ 픽처시겠죠? 자, 이제부터 시험 전체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구성 점수는 60점이고요. 꼭 A4 용지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2번부터 6번까지의 제목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꼭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조건은 아래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표지 슬라이드. 표지 슬라이드는 40점이고요. 도형을 3개를 삽입하시는 것이고요. 전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도형의 모양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삽입하실 텐데요. 그림 위치는 내 문서의 ITQ 픽처시고요. 윈도우 7이라면 문서 ITQ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을 삽입해 주시면 되겠죠. 삽입하실 때 꼭 배경은 투명색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워드 아트를 삽입하실 텐데요. 워드 아트를 삽입하시고 나서 조건대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목차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 점수는 60점이고요. 전체 글꼴은 굴림 24 굵게 검정 그 조건대로 모두 적용해 주셔야 되고요. 도형 삽입하시고 나서 텍스트를 입력하시고요. 텍스트 입력하시고 나서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십니다. 하이퍼링크 적용되는 슬라이드 번호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림을 삽입해 주십니다. 그림은 자르기 기능 이용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모두 잘라주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 누르셔서 목차 슬라이드를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텍스트 동영 슬라이드 점수는 60점이고요.
영문과 한글을 입력을 하는 문제이고요. 영문과 한글 입력하시고 나서 글머리 기호 변경하시고 조건대로 해당 문단에 맞는 조건대로 속성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을 삽입해 주시고요. 해당 위치에 있는 동영상을 삽입하시고 나서 조건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표 슬라이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표 슬라이드 점수는 80점이고요. 표를 삽입하시고 나서 보이는 형태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표 색 채우기는 꼭 노란색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단 도형이요. 상단 도형을 삽입하시고 나서 그라데이션 효과와 그림자 효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좌측 도형은 도형이 2개로 되어 있죠. 2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차트 슬라이드고요. 차트 슬라이드 점수는 100점입니다. 점수가 굉장히 높은 만큼 연습을 많이 하셔서 높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트 삽입하실 때 유형 한번 확인하시고요. 전체 차트 영역의 글꼴은 조건대로 해주시고요. 외곽선과 그림자 효과 꼭 넣어주시고요. 차트 제목을 넣어주시고 나서 조건대로 꼭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림 영역의 그라데이션은 조건대로 넣어주시고요. 데이터 계열의 질감은 항상 변경되기 때문에 질감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부분의 질감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가표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 테이블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테이블이 하단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형을 삽입하실 텐데요. 도형은 삽입하시고 나서 형태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조건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 도형 슬라이드입니다. 도형 슬라이드 점수도 100점이죠. 굉장히 높은 점수고요.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습량이 좀 많이 필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자, 좌측 도형을 그대로 똑같이 삽입을 해주시고요. 좌측 도형에는 스마트 아트가 적용되어 있죠. 스마트 아트 꼭 삽입해 주시고요. 좌측 도형 삽입하시고 우측에 있는 2번 도형 삽입해 주시고요. 각각의 좌측 도형과 우측 도형은 그룹을 따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룹 지정 후에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형태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시작하셔야 할 일은 A4 용지로 변경을 하시는 거겠죠? 삽입 탭을 디자인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페이지 설정.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슬라이드 시작 번호가 1번이 맞는지, 슬라이드 방향이 가로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확인 단추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A4 용지로 설정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스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하단에 날짜 시간 영역과 바닥글 영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서 지워주시고요.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미지 그룹에 그림. 자, 위치는 문서, ITQ 폴더에 픽처 폴더까지 들어가 주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운영체제가 윈도우 XPC라면 내 문서에 ITQ 픽처 폴더시겠죠? 자, 그림은 시험지 나와 있는 그림 번호 그대로 보시고 로고 3을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 단추를 클릭하셔서 그림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경을 투명하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도구의 서식 탭, 조정 그룹에서 색,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시고 배경 부분을 클릭하셔서 투명하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크기를 변경하시고 위치를 적당하게 변경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삽입이 끝나셨죠? 자, 슬라이드 번호 영역을 수정을 해볼 텐데요. 슬라이드 번호 영역에
시험지에 보시면 뒤에 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 영역에 쭉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에다가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슬라이드 번호 영역을 클릭을 해주셔서 가장 뒤에 쭉이라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글꼴을 변경해 보셔야겠죠? 자, 슬라이드 번호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글꼴은 홈 탭으로 가시고요. 맑은 고딕의 글자 크기는 16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색입니다. 자, 변경이 되셨죠? 자, 이번에는 삽입 탭으로 가셔서요. 삽입 탭 클릭하시고 텍스트 그룹에 머리끌 바닥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하시지 않으면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문제 유의사항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를 생략하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체크된 상태에서 모두 적용 클릭을 하셔서 슬라이드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제목 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을 해주시고요. 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기본 도형의 육각형 클릭을 하시고요. 자, 육각형을 적당한 크기로 삽입을 하시겠습니다. 자, 육각형 삽입이 끝나셨으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서 색을 변경해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도형을 하나 더 복사하여 끝에 복사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했고요. 도형 하나를 더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삽입 그룹에서 기본 도형, 육각형 선택을 하셔서 하나의 도형을 삽입해 주시고요. 모양 조절 핸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변경해 주시고요. 색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 색을 변경해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도 변경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텍스트 상자가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시고요. 정렬 그룹에서 앞으로 가져오기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위치가 맨 앞으로 가지고 오셨다면 이제 크기와 위치를 조절을 하시고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의 글꼴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글꼴에서 글꼴 그룹에서 글꼴은 맑은 고딕, 글자 크기는 40이시고요. 자, 글자 색은 시험지에 파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파랑으로 선택을 하셔서 글자 색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셔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도형이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배경 그룹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클릭을 하셔서 제목 도형과 하단의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하셔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아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를 삽입을 해야겠죠. 자, 새 슬라이드 클릭하셔서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요. 자, 나머지 슬라이드도 같은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2번 슬라이드 클릭한 상태에서 엔터키를 4번 누르셔서 슬라이드 6개를 모두 삽입하도록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작업한 것까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저장 단추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 컨트롤 S를 누르셔서 저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저장 위치는 문서의 ITQ 폴더고요. 윈도우 XPC라면 내 문서의 ITQ 폴더로 가셔야겠죠. 자,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 성함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성함.
파일 이름을 입력하셨으면 저장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1번에 해당하는 표지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 선택을 하시고요.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는 삭제를 합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자, 기본 도형에 직각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 대칭을 해야겠죠.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정렬 그룹에서 회전. 자, 상하 대칭을 클릭을 하시고요. 대칭을 하시고 나서 적당한 위치로 옮기시고 크기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가 다 변경되시고 상하 대칭도 다 이루어지셨죠? 자, 이번엔 전 편집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삽입 그룹에 도형 편집, 전 편집 클릭을 해주시고요. 선에 마우스를 옮기셔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문제지와 같은 형태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조정점과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모양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지의 형태를 보시면서 만드시면 되시겠죠? 자, 전 편집이 끝나셨으면 빈 공간을 클릭하셔서 전 편집을 끝내주시고요. 자, 이제 도형의 색과 윤곽선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스타일 그룹에 도형 채우기, 원하시는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 도형 윤곽선의 두께도 변경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하단에 똑같은 도형을 하나 더 만들 거기 때문에 복사를 해주시고요. 상하 대칭을 하셔야겠죠? 정렬 그룹에 회전, 상하 대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색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하나 더 복사를 하셔야 되죠? 자, 도형 선택하시고 하나 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옮겨주시고요. 도형의 크기도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색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도형 삽입이 끝나셨고요. 이제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 이미지 그룹,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그림은 로고 3 선택하셔서 삽입 단추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배경을 투명하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그룹에서 색, 투명한 색 설정, 배경을 투명하게 변경해 주시고요. 크기를 조절하시고 위치를 변경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드아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텍스트에 워드아트, 시험지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선택한 게 시험지와 다르다면 색과 윤곽선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셔서 내용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변경하셨으면 워드아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꼴을 먼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글꼴은 궁서입니다. 그 다음 굵기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색이 시험지와 다르기 때문에 색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자, 워드아트 스타일이시죠? 워드아트 스타일, 색을 검정색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윤곽선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이 되셨으면 텍스트 효과로 가셔서 자, 변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왼쪽 기울기 클릭을 하셔서 모양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와 같은 크기와 같은 위치로 옮겨주시고요. 모양이 좀 다르시다면 모양 조절 핸들을 이용하셔서 모양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를 클릭을 하시고요. 반사, 그 중에서 반사 변형의 첫 번째 근접 반사 터치를 클릭하셔서 텍스트 효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해당하는 표지 슬라이드 작업이 모두 끝났죠? 자, 끝나셨으면 저장 버튼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목차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제목을 먼저 입력하십니다. 자, 도형을 삽입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써있는 텍스트 상자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자,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클릭하셔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삽입을 해주시고요. 이제 도형 채우기와 윤곽선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도형 채우기에 색은 원하시는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윤곽선은 검정색, 두께는 4분의 3pt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에는 그림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형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효과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림자, 바깥쪽에 오프셋 위쪽을 선택하셔서 그림자를 적용하시고요. 자, 이번에 하트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 클릭하시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도형, 기본 도형에 하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하트를 삽입해 주십니다. 같은 방법으로 색을 변경해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지에 하트가 살짝 회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회전 핸들을 이용하셔서 도형을 회전을 해주시고요. 두 개의 도형이 모두 작성이 되셨다면 두 개의 도형을 모두 선택을 하셔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실 때는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도형이 복사가 모두 되셨나요? 그러면 도형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나셨으면 이제 입력한 텍스트의 글꼴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모두 포함되도록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꼴은 홈 탭을 클릭을 하시고 글꼴 그룹에서 자, 굴림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글씨 크기는 24, 그리고 속성에 굵게를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의 색은 검정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 속성이 변경이 되었고요. 저희가 입력한 텍스트 중에서 하이퍼링크 적용해야 하는 텍스트를 블럭을 씌워주시고요. 자, 삽입 탭을 클릭을 하시고 링크 그룹에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셔서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 적용은 현재 문서의 슬라이드 5번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확인 단추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밑줄과 글자색이 변경된 게 보이시죠? 하이퍼링크가 적용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그룹의 그림에서 문서 ITQ 픽처 폴더까지 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림은 그림 4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 단추를 클릭을 하십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림 도구 서식 탭에 크기 그룹에서 자르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만 잘라주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시고요. 자, 이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르기 단추를 한 번 더 클릭을 하셔서 나머지 부분 모두 잘라주시고요. 위치를 이동하시고 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와 크기를 변경하셨고요. 자, 그림이 도형을 가리고 있죠? 자, 그림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그룹에서 뒤로 보내기에 맨 뒤로 보내기 클릭하셔서 그림의 위치를 맨 뒤로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여기까지 작성하셨고요. 저장 단추를 클릭해서 한번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제목을 입력을 하십니다.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자, 내용을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내용은 시험지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영문과 한글을 입력을 하시는데요. 영문 입력하실 때 입력하시고 나서 엔터키를 누르시면 들여쓰기가 들어가 있지 않죠. 자, 들여쓰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단락그룹에 그리기 도구 서식 대회 단락그룹에서 목록 수준 늘림을 클릭하셔서 목록을 늘려주시면 되고요. 또는 탭키를 누르셔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영문을 입력하시고 나서 한글 입력하실 때 자, 한번 늘림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반대로 목록 수준 줄임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Shift 키와 탭 키를 누르셔서 목록 수준을 줄이시면 됩니다. 자, 입력 끝나셨으면 이제 두 문단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을 모두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이제 글머리 기호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그룹에서 홈 탭 단락 그룹에서 글머리 기호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글머리 기호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하십니다. 자, 글꼴은 현재 글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자, 윙딩스라는 글꼴이 있으시죠? 윙딩스라는 글꼴을 선택을 하시고요. 스크롤바 이용하셔서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자, 같은 문단이 보이시죠? 자, 클릭을 하시고 확인 단추 그 다음에 확인 단추를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문단의 글머리 기호가 변경이 되셨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단 글머리 기호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블럭을 씌워주시도록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블럭을 씌워주시고요. 단락 그룹에서 글머리 기호 같은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하셔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꼴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블럭을 씌워주시고요.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꼴은 맑은 고딕이시고요. 자, 맑은 고딕이시고요. 글자 크기는 24 굵게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그룹에서 줄간격을 1.5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다음 단락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단락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홈 탭 글꼴 그룹에서 글꼴은 맑은 고딕이십니다. 글자 크기는 20이시고요. 줄간격은 1.5입니다. 자, 변경이 모두 되셨다면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의 작업이 모두 끝났고요. 이번에는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 클릭을 하시고요.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 자, 위치는 문서의 ITQ 폴더, 픽처 폴더까지 들어가시는 거고요. 윈도우 XP라면 내 문서의 ITQ 픽처 폴더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동영상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삽입 단추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동영상이 삽입이 되셨고요. 삽입하실 때 조건은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비디오 옵션에서 시작은 클릭할 때가 아닌 자동 실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반복 재생을 클릭을 하셔서 설정을 해주십니다. 자, 설정이 되셨으면 동영상의 크기를 변경해 주시고 위치도 변경해 주셔서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3번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작업이 끝났고요.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4번 슬라이드에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입력하셨으면 표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삽입을 클릭을 하시고요. 열 개수는 4로 입력을 하시고요. 행 개수도 4로 입력을 하시고 확인 단추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 스타일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스타일의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고요. 스타일 없음 표 눈금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음영색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선택하시고요. 또는 표 전체를 블럭을 설정해 주시고요.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선택하신 상태에서 음영색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영색은 꼭 노랑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지에 나와 있는 대로 노랑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행, 2열과 3행은 블럭 세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럭을 지정하시고 표도구의 레이아웃 탭 병합 그룹에 셀 병합을 클릭을 하셔서 두 행을 셀을 병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병합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글꼴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블럭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 글꼴 그룹에서 글꼴은 굴림이시고요. 글자 크기는 18, 글자 색은 검은색이시고요.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자, 세로로도 가운데 맞춤을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표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셔서 글자 세로로도 가운데 써질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내용 입력하시면서 주간격이 좁다면 조절하셔서 넓혀주시면 되고요. 크기도 변경하시고 위치도 변경하셔서 상단과 좌측 도형을 만들 수 있도록 문서 작성 후에 크기와 위치를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이 끝난 상태에서요. 이번에는 상단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자,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클릭을 하시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삽입해 주십니다. 색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 탭 클릭하시고요.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 원하시는 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도형 윤곽선도 변경해 주시고요. 윤곽선의 두께도 변경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라데이션을 적용해야겠지요. 도형 윤곽선 클릭을 하시고요. 그라데이션, 기타 그라데이션 선택을 하시고요.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방향은 선형 오른쪽입니다. 선형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색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지점의 색을 원하는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중간에 3분의 2 지점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3분의 3 지점도 원하는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이 되셨으면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라데이션 적용된 게 보이시죠? 자, 이번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글꼴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홈 탭을 클릭을 하시고 글꼴 그룹에서 글꼴은 굴림으로 글자 크기는 18, 글자 색은 검은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도형도 똑같이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된 도형은 크기를 조절해 주시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이 끝나셨다면 안에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형도 내용을 변경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도형의 내용도 변경을 하시겠습니다. 자, 상단 도형 작업이 끝나셨는데 효과가 하나 적용이 안 되셨죠? 전체에 있는 도형의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선택하셔서 바깥쪽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오프셋 대각선 왼쪽 위를 선택하셔서 그림자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 적용이 모두 끝나셨죠? 자, 이번엔 좌측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클릭을 합니다. 자, 기본 도형의 육각형을 선택을 하셔서 육각형을 삽입을 해주시고요. 자, 삽입이 끝나셨으면 색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 색을 변경해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도 변경해 주시고 두께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형이 삽입이 되셨고요. 두 번째 타원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삽입의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고 타원을 선택하셔서 타원을 그려주시고요. 타원도 마찬가지로 색을 변경을 하시고요. 윤곽선의 색도 변경하시고 두께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 끝나셨으면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입력하신 후엔 글꼴을 변경하셔야겠지요. 홈 탭을 클릭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이시고요. 글자는 18, 색은 검정색입니다. 자, 작성이 끝나셨으면 아래 도형도 복사를 해주셔야겠지요. 자, 도형을 두 개의 도형을 모두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자, 복사가 모두 되셨다면 내용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변경까지 끝나셨나요? 그러면 4번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5번 슬라이드인 차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자,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삽입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차트의 유형은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을 하시고 확인 단추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항목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겠죠. 내용을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항목 부분의 내용도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모두 끝나셨죠? 자, 차트 데이터 범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범위를 수정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작업이 끝나셨으면 엑셀 창은 닫아주시고요. 자, 표 전체의 글꼴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홈 탭으로 가시고요. 글꼴은 굴림이시고요. 글자 크기는 18로 설정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윤곽선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도구에 서식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두께는 4분의 3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도형 효과를,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셔야겠죠. 도형 효과를 클릭을 하시고 그림자, 자, 바깥쪽 중에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선택하십니다. 차트 영역의 글꼴과 외곽선, 그림자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차트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블 그룹에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차트의 제목의 위치는 위입니다. 차트 위를 선택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도형의 윤곽선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윤곽선, 색은 검정색이고요. 두께도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도형 효과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효과 클릭을 하셔서 그림자, 자, 오프셋 오른쪽 하시겠습니다. 바깥쪽에 오프셋 아래쪽으로 하시겠습니다. 모두 변경이 되셨으면 차트 제목 블럭을 씌우셔서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투자 시 미래 가치, 내용을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속성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시고요. 또는 블럭 설정을 하시고요. 홈 탭, 글꼴은 굴림으로 하시고요. 속성은 굵게로 들어가 있으셔야 하고요. 글자 크기는 18입니다. 자, 제목을 모두 변경을 하셨죠? 이번에는 그림 영역에 그라데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영역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차트 도구에서 서식 탭,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 저희는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기타 그라데이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채우기 선형 위쪽이죠? 자, 선형 위쪽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3분의 1 지점의 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분의 2 지점의 색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3분의 3 지점의 색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이 끝나셨다면 닫기 버튼을 누르셔서 그림 영역에 그라데이션이 적용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 적용이 되셨나요? 자, 이제 서식 탭으로 가셔서 도형 윤곽선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을 클릭하시고 색은 검정, 두께는 4분의 3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데이터 계열 서식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복리 부분에 대한 질감을 선택하실 거죠. 그래서 5% 복리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 질감, 자, 질감 중에서 저희는 파피루스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피루스를 클릭하셔서 파피루스가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값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년 5%, 20년 요소의 5%, 그 다음에 20년 요소의 10% 복리를 값 표시를 할 텐데요. 먼저 5% 복리 부분 한 번 더 클릭하셔서 5% 복리만 선택되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레이블 그룹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하십니다. 자, 위치는 바깥쪽 끝에를 클릭하셔서 바깥쪽 끝에 표시가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20년 요소의 10% 복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그럼 모두 선택되기 때문에 클릭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 레이블 그룹에서 데이터 테이블 똑같이 바깥쪽 끝에를 선택을 하셔서 값이 표시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표. 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 레이블 그룹의 데이터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데이터표 표시를 클릭해 주셔서 하단에 데이터 테이블이 표시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법내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 서식과 눈금선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을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축 서식이 보입니다. 축 서식을 클릭을 하시고요. 축 서식 대화 상자의 축 옵션에서 최소값을 보시면 최소값은 0 맞으시죠? 그 다음 최대값 문제지를 보시면 800 맞습니다. 자, 주 단위를 보시면 주 단위는 200씩 늘어났죠? 그래서 고정 클릭을 하시고 200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눈금선은 바깥쪽이 아닌 없음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닫기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금선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 축 그룹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눈금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기본 가로 눈금선이면 기타 기본 가로 눈금선 옵션이 보이십니다.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눈금선에 보면 선 스타일이 있습니다. 선 스타일의 대시 종류. 기본 실선이거나 없음이신데요. 이번에 선은 파선입니다. 파선을 선택을 하시고 닫기 단추를 클릭을 하십니다. 차트의 모든 작업이 끝나셨고요. 자, 이번에는 차트 위에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 부분을 클릭하셔서 차트 편집 상태를 빠져나오시고요.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블러 화살표에서 오각형을 선택하셔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이 삽입이 되셨죠? 자, 이번에는 색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 색은 꼭 파란색이셔야 하고요. 시험지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하셔야 하고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 윤곽선의 색은 외곽선 없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투명도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도형 서식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고요. 자, 채우기 색의 투명도가 보이시죠? 투명도 조절하셔서 50%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상태에서 닫기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요. 회전 핸들을 이용하셔서 도형을 회전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회전까지 끝나셨으면 내용을 입력하시고요. 내용을 입력하셨으면 글꼴 속성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을 클릭하시고요. 글꼴 그룹에서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8입니다.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다 하시고 나서 도형의 위치나 모양이 잘못되셨다면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5번 차트 슬라이드 작업이 모두 끝나셨기 때문에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자, 이제 6번 슬라이드인 도형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제목을 입력해 주시겠습니다. 자, 제목 입력이 끝나셨으면 텍스트 상자를 지워주시고요. 도형을 똑같이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삽입은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도형을 클릭하셔서 똑같은 도형을 삽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삽입하시면서 시험지에 그라데이션이 있는지 또는 선이 점선 파선인지 연결선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도형을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삽입이 모두 끝나셨죠? 자, 이 부분은 스마트 아트 부분이시죠? 스마트 아트는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스마트 아트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적당한 시험지에 나와 있는 똑같은 스마트 아트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스마트 아트는 주기형 중에서 세그먼트 주기형입니다. 선택을 하셔서 확인해 주셔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연결선 부분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선, 그 중에서 꺾인 연결선 이용하셔서 선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고 드래그해서 손을 떼시면 선이 생기죠.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을 다 만드셨다면 그룹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형 전체를 포함이 되도록 드래그 하셔서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정렬해서 정렬 그룹에서 그룹 다시 그룹을 클릭하셔서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우측 도형들도 전체가 포함이 되도록 선택을 해주시고요. 들어가실 때는 꼭 전체 도형이 모두 포함되도록 드래그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기 도구, 서식 탭, 정렬의 그룹 그룹을 클릭을 하셔서 그룹을 지정해 주십니다. 자, 애니메이션의 순서는 좌측 도형이 1번이고요. 우측 도형이 2번이기 때문에 좌측 도형을 먼저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애니메이션 탭 클릭을 하시고요. 첫 번째 좌측 도형의 애니메이션 효과는 날아오기입니다. 날아오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옵션에서 추가 옵션에서는 엣지를 왼쪽에서라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오른쪽 도형을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고요. 추가 나타내기 효과 클릭을 하셔서 블라인드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단추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방금 전에는 추가 효과 옵션 표시를 이용하여서 했는데요. 이번엔 효과 옵션을 이용해서 효과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형인 오른쪽 도형 블라인드 효과는 세로입니다. 그래서 세로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효과 적용이 모두 끝나셨으면 미리 보기를 누르셔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슬라이드까지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하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